품질지수 만점 받기 노하우라고 해서 작년 5월에 이제 점수 개편되면서 리스팅에 많이 포함되는 품질 점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상품 이미지 관련한 거, 상품명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옵션 관련한 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5월 이후에 작년 5월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지금은 이미지랑 옵션에 해당하는 약간 그렇게 해당하는 항목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상품의 리스팅을 좀 상단에 올려놓고 싶다라고 하면 등록 기준에서요. 올려놓고 싶다라고 하면 품질 지수는 현재 기준에서는 만점을 받으셔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설정하지 않은 거, 그리고 옵션을 설정했지만 그 추가 금액이 없는 상황, 그리고 옵션을 설정했을 때 이제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수업 들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실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내용을 좀 담았으니까요. 들어보시면서 내가 등록해 놓은 상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변화와 시장의 변화라고 해서 품질 지수가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품질 지수를 적용했을 때 이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위주로 사례를 좀 들어왔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을 아예 설정 안 한 거, 그리고 옵션은 설정했지만 추가 금액이 없는 거, 그리고 옵션 설정하고 추가 금액 생겨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품질 지수 세분화해갖고 이미지랑 옵션에 해당하는 항목 점수 세세하게 우리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 이제 품질 지수 만점이라는 리스팅 변화라고 해서 이걸 만점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로그 분석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G마켓이랑 옥션에 일반 단품 상품 등록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유입이 보통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션에서 1000명의 리서치를 이제 한 건데요. 물어본 건 모바일 쇼핑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응답자 중에 1000명 중에 81.6%가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PC 쇼핑보다 모바일 쇼핑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PC 이용 시간이 줄어서 쇼핑도 모바일에서 하게 됐다라는 이 응답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모바일 결제가 더 편리하다, 모바일 검색이 PC보다 더 편리하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모바일 쇼핑을 하다가 불편하거나 쇼핑을 곤란하게 했던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79.8%가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역시나 속도의 문제나 다른 상품이 나왔을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쇼핑을 선호하는, 모바일 쇼핑을 선호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겠죠. 그렇죠? 늘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휴대성, 용이성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PC보다 한 번에 클릭하고서 볼 수 있는 그 화면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옵션 상품이라고 해갖고 막 상품을 여러 개 넣은 다음에 막 새 창 띄우기 하고 이런 판매 방식이 유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어떤 템플릿화된, 그리고 평자 페이지라고 부르는 뭔가 스크립트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페이지를 선호하는 고객의 변화가 좀 일어났다라고 해서 모든 마켓, G마켓 옥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마켓이 현재는 그냥 고정 템플릿화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물며 지금 요즘에 많이 가시는 뭐 쿠팡이나 위메프나 그다음에 어디야 티켓몬스터 이런 데 가면은 입점과 동시에 전달해 주는 게 있죠. 템플릿이에요. 똑같은 템플릿.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인트로 있고요. 그리고 선택 리스트, 그리고 특장점, 그다음에 상세 설명, 배송 정보. 이 5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그 외에 내가 넣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특장점 같은 경우에 브랜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모바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고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해서 모바일 최적화 페이지와 그리고 상품의 개수를 맞추는 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장표는 제가 다른 몰에서 이제 판매를 했을 때 3가지의 판매 형태를 가져갔어요. 뭐가 있었냐면 DM이라고 하는, 왜 집에 있으면 우편물 받아보시죠? 카탈로그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백화점에서 많이 주죠. 그죠? 보면 이렇게 열어보면은 내 상품이 막 이렇게 있고 막 여기에 쿠폰 달려있고 뭔지 아시죠? 그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기입해갖고 할인받아서 구매하는 경우, 그거를 이제 DM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그 위에 이제 M커머스라고 하는 게 모바일, 그리고 여기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PC 환경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구분으로 해갖고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어느 쪽에서 더 많은 그 구매가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열을 좀 해봤는데, 해당 상품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냄비예요. 스텐 냄비. 고가의 제품이고, 그리고 사실상 모바일로 결제하기엔 약간 부담이 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인 건데, 옆에 우측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이 35%, 그 다음에 엠커머스가 19%, 그 다음에 46%라고 되어 있는 게 DM이에요. 근데 오픈마켓 판매에서 DM이 있나요? 카탈로그? 없죠. 그렇죠? 이걸 제외하고 나서 35와 19를 백분율로 계산을 했을 때 한 6대4 정도 될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상품들이라고 하는 지금 시장에서 보편적인 상품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을 때 모바일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냐라고 한다면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이 곽강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수치가 떨어지는 수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그곳에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회 빈도는 올라갔으나 구매 고객의 변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단 구매 횟수가 올라갔다라는 거겠죠. 보여지는 횟수가 많으니까 구매하는 빈도수도 같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뉴스 기사를 발췌할 건데, 실제 엄지맘들이 모바일 쇼핑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유아용품을 선별 제한하는 큐레이션 커머스, 그리고 엄마들 개개인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메일 서비스, 매일 다른 최저가 상품을 선보이는 모바일 특가 기획전,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할인 혜택 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의 기업이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고객의 유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잘 보면서 가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래 그래프 보면 PC 고객과 모바일 고객 이렇게 해서 뭐 양분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고객은 다 같은 고객이죠. 100% 안에서 얘를 사용하는 PC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고, 그다음 모바일만 사용하는 고객이 있고, 그리고 PC랑 모바일을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혹시 메일 자주 보시나요? 메일 열람률이 그렇게 좀 낮긴 한데 모바일 시장 오면서 푸시 알림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의 마케팅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제 이름은 김덕주죠. 그렇죠? 그래서 위메프 해놓고 김덕주님 주말 쿠폰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안 받았으면 저걸 클릭할까요? 네, 그건 좀 모르겠죠. 그렇죠? 하도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 티몬 역시 똑같고요. 지마켓 또한, 그리고 11번 같던 모든 몰의 형태가 이런 식의 메일 발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주구장창 받고 있는 푸시 알림 중에 하나,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몰에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오면은 어지간히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늘 받는 게 푸시 알림이에요. 카톡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 보면은 오직 지마켓에만 판매라고 해갖고 오징어 불백 500g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저께 받아본 푸시 알림인데 클릭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베스트에 나와 있는 1등에 나와 있던 상품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상품을 이렇게 실어갖고 보내주는 어떠한 마케팅의 형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고, 지금 이거 자체도 타겟팅 돼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때 냄비를 팔 때는 저한테 항상 날아오는 푸시 알림은 냄비였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고 집에서 요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인데 냄비를 판다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어느 몰에 들어가면 항상 쳐보는 게 스텐 냄비겠죠. 그렇죠? 스텐 냄비를 치면 이제 다른 경쟁사도 분석하고 얘가 오늘 얼마나 팔았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그 화면을 봤기 때문에 제 쿠키 파일이 심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자동적으로 이런 푸시 알림이 계속해서 타겟팅돼서 날라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그냥 제 옷을 사고 싶어서 패션 쪽에 가갖고 남성 의류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푸시 알림은 뭐가 오는 거야? 남성 의류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네, 요즘은 뭐가 오겠어요? 네, 킥보드가 죽어라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봤던 화면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겟팅된 것들이 조회수의 빈도수를 계속 올리니까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네, 요거는 쇼핑의 경험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되어보자라고 해서
새학기 선물로 PC를 사달라고 하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소비자의 형태를 좀 본 건데요. 첫 번째, 초등학생 자녀에게 고가의 PC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학습용 PC가 필요한 것 같고요. 포토샵이나 아니면 뭐 한글, 그리고 MS 오피스부터 해갖고 동영상 정도 플레이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용 PC라고 해서 뭐 계속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게임도 같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인 사용이 윈도우 뭐 7이나 8이나 거기다 i3, i5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사양은 조금 높아야 될 것 같고요. 모바일 또는 PC에서 이제 이런 상품들을 부모가 검색을 하겠죠. 뭐 조립 PC나 아니면 삼성 뭐 컴퓨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막 검색하고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가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에 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벤트와 이 판매자가 팔고 있는 모든 상품을 한꺼번에 넣어놓은 페이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PC에 대해 익숙한 부모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보면서 다 이해하면서 넘어가겠죠. 아, 사양이 이 정도고, 아, 이런 케이스가 들어가고, 이래? 그럼 파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뭐, 그래픽카드는 이 정도 사양에, 역시 이 메인보드엔 이거야. 막 이러면서, 그럼 굉장히 흡족해 하면서 무언가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보통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보편적인 성향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일단은 골랐다라고 칠게요. 그래, 이거 하면 되겠어. 뭐 판매자 문의를 해도 되고, 아니면 검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블로그에서 보든 어디서든 봤겠죠. 그럼 난 이거 사야지 하고 여기로 와서 선택하려고 하는데 옵션이 이렇게 많으니까 생각보다 구매가 어려워진다라는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이후에 이 판매자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일단은 이런 판매를 이제 용산전자상가 약간 비약을 한다면, 그래서 가면은 어느 집이 싸고 어느 집이 이게 정품이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돌다가 그냥 삼촌한테 말 시키기 힘드니까 돌아오는 경우가 막 생기긴 하는데, 이런 거 이제 비유를 해본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판매자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는 품질수 관련한 템플릿으로 좀 바꾸고, 이 템플릿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 많은 상품을 좀 집중화시키고 타겟팅 시키려고 한다면 베스트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뭐 PC 게임용부터 3D 작업용 이 두 개가 되는 것들을 선호하더라라고 해서 이 구성품을 완제품으로 좀 짜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구매하기 버튼에 그 필수 옵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구매하기 버튼 누르면 얘가 그냥 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고객이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좀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아니면 램을 좀 추가하고 싶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추가 구성해서 그냥 골라주면 된다. 요 정도의 이제 옵션만 해놓고 굳이 이걸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구매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9가지 부속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그냥 배달이 된다라는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이렇게 바꿨을 때 구매율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지표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타겟팅된 상품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갖고 또 상품 등록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물건이 나가더라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런 판매를 이제 가면 서비스의 품질이 좀 올라갔다라고 해서 고객 보고 한번 골라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런 완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양입니다. 이런 용도입니다라고 역제안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타겟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나와줘야 구매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모바일 쇼핑족 1천만 시대라고 해서 5개월 새 123% 성장했다라고 한 다음, 스마트폰 사용자 3명 중 1명은 모바일 쇼핑을 시도한 셈으로 인터넷 쇼핑객 일부가 옮겨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엠커머스라고 하는 보편화 시장이 이제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모바일의 이동성과 휴대성, 접근성과 이용 편리, 아까 서두에 보셨던 어떤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구매 목적 외에 둘러보기 쇼핑으로 활용되어 장바구니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냥 보고 있다가 굳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뭐 PC에 와서 결제하는 어떤 기준 자체가 또 하나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지금 당장의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나른하게 가만히 있었고 전에 이제 내가 살려고 했다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다시 그걸 상기시켜주는
어떤 이상한 마케팅 같은.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꼭 필요하지 않지만 그냥 한번 사둘까라고 하는, 뭐 거기에 이제 특가가 실려서 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당장의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결제 시스템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있고 보안이 강화되면서 대화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결제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갤럭시 S5가 나오면서 지문으로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큰 의미는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보안 체계라고 하는 어떤 결제 시스템인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인터넷 시장 막 활발해졌을 때, 전자생거래 처음 나왔을 때 하도 사기 맞는 게 맞으니까 짝퉁도 많고요. 얼마 전에 뭐 타오바오에서 뭐 짝퉁 팔아갖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그 판매 채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판매자를 신뢰 못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약간 주춤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많은 법률로 인해서 강화시켰고, 지금은 짝퉁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웹상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고객이 안심하고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 기반의 시장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 고객이 신뢰가 생겼다라고 해도 결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도망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이니시스라고 하는 뭐 이런 보안들이 막 결제가 삐지사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도서 쪽에는 뭐가 있냐면 ISP가 있습니다.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갔다 나갔다 공인인증서 막 있어야 되고 인증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죠. 그렇죠? 그리고 결제하려고 1을 눌렀더니 막 7이 눌리고 2를 눌렀더니 막 9가 눌리고, 혹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눌렀나 했는데 그거 잘 누른 거예요. 근데 불빛이 들어오는 게 이상한데 들어올 뿐인 거죠. 그래서 어렵게 결제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우리들은 그렇다라고 치고 좀 연세 많으시거나 약간 의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걸 하다가 결제를 하겠어요? 그렇죠? 결제를 안 하겠죠. 근데 최근에 들어온 어떤 도입은 작년 한 상반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들어왔던 게 이제 앱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앱카드. 카드사마다 지금 다 깔려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카드 정보를 그 앱카드에 심어 놓고 비밀번호 6자리를 좀 이렇게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구매할 때가 돼서 상품을 보고 구매하기 버튼 누르면 뭐가 실행돼요? 앱카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자리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끝나는 거죠. 행위가 굉장히 많았던, 여러 가지 행위를 했어야지만 결제할 수 있었는데 그 앱카드 하나로 인해서 결제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암호화되고 보안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 그게 나오고 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작년에 상반기만 해도 결제 비중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상반기 넘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한 40%에서 50%까지 육박을 했던, 그렇게 좀 성장하는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보안이 더 강화가 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좀 사라지면 결제 비중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이폰 역시도 대하면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일 좋아하는, 고객이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갤럭시 S6나 그리고 아이폰 6죠? 그쵸? 네. 맞나요? 네. 그게 두 가지의 상품 다 액정의 크기를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한 형태죠. 그쵸? 뭐, 7 역시도 지금 뉴스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비슷한 형태로 나올 거다. 5.5인치인가요? 네.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보편화되고 있는 이 시장에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이 더 잘 보일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C 기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9월 평균 이용자 수는 2,914만 명으로 지난 4월보다 4.3%, 지난해 월 평균 이용자 수보다는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C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모바일 쇼핑은 장소에 제약이 없고 쇼핑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어 맞벌이 부부 등 쇼핑 시간이 부족한 소비자들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럼 PC는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구매 고객은 100% 안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 지표를 좀 보시게 되면 닐슨 코리아에서 이제 제공한 어떤 자료인데요.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모바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람, 성장하는 그래프. 그리고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PC랑 모바일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것도 성장 그래프요. 그리고 PC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기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일인 평균 이용 시간이 어떻게 되냐. 역시 체류 시간이죠. 그렇죠? 이용 시간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모바일이 PC보다 19.2분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늘상 갖고 다니고 늘상 보고 있고 늘상 검색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회의 빈도, 보여지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구매 확률도 같이 성장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옥션 모바일 매출 비중 20%로 신장해서 이용 고객도 연 300%씩 증가. 옥션에 따르면 모바일 매출 비중은 작년 6월 전체 5%대에서 현재는 20% 가까이 크게 늘었다. 모바일 이용 고객 수 역시 연간 30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게 언제냐면 좌측 상단에 보면 2014년 3월 4일이죠. 그렇죠? 벌써 1년 전의 데이터예요. 그럼 지금쯤 얼마나 성장했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션 모바일 매출 성장 요인을 이제 좀 뽑아봤더니 모바일 환경에서 상품 페이지 로딩 속도의 증가, 페이지가 간소화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정확한 상품, 정확한 카테고리, 정확한 키워드, 정확한 옵션에 맞춘 상품 리스팅의 최적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가능한 쇼핑의 접근성과 직관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항목으로 상품 페이지의 간소화를 좀 볼 수 있죠. G마켓 역시 또한 똑같은 거고 그리고 소셜 또한 똑같은 거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소셜도 가장 먼저 제가 알기로 그 모바일 최적화를 실행했던 게 쿠팡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른 몰들이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 어떤 형태인 거죠. 그렇죠? 성장하는 모습을 봤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동영상 하나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동영상 하나를 좀 볼게요. 저는 그 5천만 대표 김창환입니다. 저희는 지금 브랜드는 휠라, 디아도라, 아디다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트렌드로는 이제 신발 전 제품 다 이제 생산해서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는 지금 청주하고 부산에 지금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곧 PC예요. 업체에서는 자꾸 모바일 시장이 커진다고 하는데 실제 PC가 모바일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인터넷 시장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그게 PC를 기반으로 했는데 그 PC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거지 스마트폰 시장이 별도로 생긴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피가 작고 또 화면 사이즈가 일반 PC보다 작다 보니까 좀 심플하면서도 간단하게 이제 상품 페이지가 구성이 돼야 이제 판매 매출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작년 대비해서 한 20%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성장하는 것 같고 올 상반기 초반에 비해서는 또 지금도 또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을 겨냥을 하는 건데 그냥 마켓에 운영하는 방침대로만 잘 따라가면은 마켓에서 알아서 이제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시대 흐름에 맞게 잘 순응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정보가 막 넘쳐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보기에도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저는 스크롤 3번 안에 일단은 고객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는 그런 페이지를 구성하도록 이제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한 상품 코드 안에 한 50개, 100개 되는 상품을 등록을 해서 행사를 해보기도 하고 한 상품 코드에 10개 정도만 정말 고객이 살만한 제품만 엄선해서 해봤는데 매출의 차이는 실제로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품 개수가 더 작은 페이지에서 더 많은 매출이 나오는 걸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사고 싶은 그 상품만 그렇게 구성을 해도 저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또 스마트폰 시장의 그런 흐름에 맞는 상품 페이지를 구성해서 더 많은 매출을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제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원에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해외 배송이 또 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겨울에도 여름 아쿠아 슈즈가 판매가 된다거나 여름에도
부츠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매되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또 구매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시즌성 상품을 한 번씩 기획해서 하는데 매출도 괜찮게 나오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쪽도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들으셨던 것 중에 수정사항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용인이 아니고 물류센터요. 용인이 아니고 인천이죠, 그렇죠? 공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고 이제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용인이라 표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역직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건 이제 해당하는 상품. 네, 저 같은 상품은 네, 안 됩니다. 네, 킥보드는 그리고 수입 상품이고. 그래서 뭐 국내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역으로 뭐 수출한다라는 어떤 의미였던 거고요. 그리고 그 외의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정리 같은 거였죠. 100%의 고객의 그냥 있는 건데 행위가 달라졌다. 그러면 그 행위가 달라질 때 기업이 하는 형태, 정책을 잘 따라가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좀 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모바일 시장일까 그리고 PC 시장일까를 판단하는 어떠한 기준 자체는 내가 판매를 해보면서 로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구나. 제가 판매한 상품은 뭐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킥보드 상품, 이 상품이긴 한데 킥보드이긴 한데 G마켓은 모바일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옥션 같은 경우에는 PC 기준이 좀 높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별 그리고 그 아이템에 따른 판매 채널에 따라 들어오는 고객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지표에 따라 알아서 움직이시는 거고 운영하시다 보면은 스스로가 생겨나는 어떠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 하나를 좀 보시면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 사이에 판매가를 형성을 하고요. 맥스로 채웠어요. 맥스 그냥 끝까지 채운 거죠. 50%까지. 그리고 10개 상품이에요. 색상 포함해서. 인트로 하나, 선택 리스트 하나, 특장점 하나, 상세 설명 3개, 배송 정보 1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상품이죠.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4가지, 그래서 전체 옵션 보면은 10가지의 상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50%까지 쭉 채웠고 이게 인트로, 그리고 이게 선택 리스트, 그 다음에 이게 특장점이라고 하는데 영문샵을 겨냥한 거거든요. 근데 좀 실패한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만 좀 열심히 팔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특장점 중에 뭐 지그재그 배열인 거죠. 그렇죠? 사진이랑 텍스트랑 해갖고 4가지 정도만 특장점을 좀 잘 보이게 나열을 한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상세 설명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옵션 이미지 매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 이제 완료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냐라고 한다면 네, 요런 항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보시면 주문 옵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그냥 요것만 잠깐 보시면 요 부분만 보자라는 거예요. 요 부분. 주문 옵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300점을 못 받은 거고요. 대신에 옵션 개수를 그 선택형 기준으로 해서 50개 이하, 조합형 기준으로 해서 500개 이하. 네, 요걸 맞췄기 때문에 네, 100점을 받은 겁니다. 100점. 그리고 추가 금액 최대값에서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의 사이인데 1%만 발생돼도 저 100점에서 점수가 차감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액이 발생하면 차감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아주 시원하게 발생이 된 거죠. 그렇죠? 끝까지 됐기 때문에 네, 빵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상세 이미지 옵션 매칭률이라고 해서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지금 이제 바가 안 떴는데 바가 뜨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뜨게 되면은 100점 이렇게 받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문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300점 받고 여기 다 빵점 받는 거랑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빵점 받아갖고 여기 100점, 여기 100점, 100점 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단 추가 금액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2가지의 경우에선 제외를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추가 금액 발생이 되면 이 점수 항목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천 옵션이라고 하는 뭐 지금은 거의 다 아시는 마켓에서 제공하는 옵션인 거죠. 왜 우리 옵션 설정할 때 옵션명 처음에 색상 사이즈 나오는 거 클릭하면 우측에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추천 옵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저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빵점을 받은 거죠. 30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받은 점수는 옵션을 맥스로 채웠을 때 몇 점 받은 거야?
610점. 나머지 항목은 다 만점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옵션은 있지만 영원 옵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금액이 발생되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4개 상품, 색상 포함해서 인트로 하나, 특장점 하나, 상세 설명 하나, 그리고 배송 정보 하나입니다. 방금 보셨던 상품을요. 방금 보셨던 상품을 프레이크라고 하는 애만 따로 빼갖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색상만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요거랑 요거 두 가지 색상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색상. 그래서 이건 추천 옵션을 사용하긴 했는데 제가 직접 서술해서 쓴 거예요. 화이트, 레드라고 하는 색상 선택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기에 썼더니 텍스트로 일자로 2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네모지게 2개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99,000원 뜨게 돼 있는, 그래서 똑같이 인트로 하나, 그리고 네, 요거 네, 의미 없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특장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크에 해당하는 상세 설명만 나오고 끝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점수를 몇 점을 받았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받았죠. 역시나 옵션을 설정했기 때문에 빵점, 그리고 추가 구성은 사용 안 했으니까 40점 받은 거고, 옵션 개수는 50개 이하니까 100점 받은 거고요. 그리고 추가 금액 최대값이 없죠. 그죠? 영원 옵션이잖아요. 빵빵빵빵. 그래서 100점을 받은 거고, 상세 페이지 옵션 매칭률 했으니까 또 100점을 받은 거고, 추천 옵션은 사용을 했다라고 했지만 제가 직접 서술한 거기 때문에 점수를 반영을 못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아까와 다른 점은 뭐? 여기 중간에 있는 추가 금액 최대값이 빵점이 아니고 하나도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네, 100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 보시면 무옵션이죠. 옵션을 아예 설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단품 상품이라 부르는 흔히들. 그래서 한 개의 상품이고요. 인트로 하나, 특장점 하나, 그다음에 상세 설명 하나, 배송 정보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넘어가면 아까 그 상품에서 색상을 꺼내 갖고 온 거예요. 프레이크, 화이트, 레드죠. 그죠? 얘를 꺼내니까 옵션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상세 페이지는요. 인트로 하나, 그다음 의미 없는 거 하나, 특장점 하나, 그리고 네, 아까 보셨던 요거 하나. 그리고 배송 정보. 이렇게 하니까 점수를 몇 점 받았냐라고 하면 네. 미사용했기 때문에 옵션을 미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300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추가 구성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40점 받았고, 총 옵션 개수는 당연히 빵개니까 그렇지만 사용을 안 하고 옵션을 아예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빵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금액이 없죠. 그래도 빵점을 받아요. 그리고 옵션 매칭을 할 수가 없죠. 옵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빵점을 또 받아요. 하지만 얘가 300점을 받았기 때문에 점수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710점을 받았고요. 아까 옵션을 설정은 했지만 영원인 것도 710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옵션을 맥스로 채웠을 땐 610점을 받았죠. 그러면 점수 차이가 몇 점 나는 거예요? 네, 10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게 가장 큰 점수를 받았는지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잉크 쪽에 상위 판매자, 1등 판매자예요. 보시면 700에 500짜리 상세 설명의 크기예요. 하나하나 목록 하나하나가 700에 500짜리예요. 이게 몇 개가 있냐면 135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해갖고 135개. 그런 다음에 700에 970이다라고 하는 건 배송 정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700에 한 1000 정도 잡아놓고 배송 정보를 설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을 전부 다 인트로부터 해서 뭐 설명하고 뭐 하는 것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길이를 재봤더니 9만 픽셀 이하인 거죠. 85,400 픽셀. 그러면 이분은 품질 지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 길이가 9만 픽셀 이하로 맞춰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판매자 걸 보면 네, 쭉 내려왔을 때 막 추가 구성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런 것들 막 해놨죠. 그죠? 뭐예요? 이게 옵션 대표 이미지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점수 항목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품질 지수 처음 생겨날 때 요거를 하면 100점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상품은 다 똑같이 생겼고요. 어떤 상품은 이걸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모양이 또 이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마다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빼놨는데, 이 판매자는 그 당시에 이미 했기 때문에 쭉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페이지의 흐름을 보면 돼요. 이거 뭐
이거는 뭐 파트너 정보 시스템, 뭐 저 온라인 뭐 공식 대리점라고 해갖고 정품이다라고 하는 인트로와 그리고 사은품과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이 나온 다음에 잉크 쉽게 찾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얘랑 구분이 안 가요. 네. 계속 보다 보면 내가 뭘 봤었더라, 내가 뭘 사려고 했더라, 뭐 꾸역꾸역 다 기억해갖고 다시 얘를 눌러갖고 이렇게 구매하면 정말 좋겠는데 보통의 고객이 이 발을 잘 못 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걸 고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르겠잖아요. 모델 번호를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놨더니 어때요? 고객이 잘 찾더라요. 그러니까 이 고객은, 이 판매자는 계속해서 이거를 선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잉크를 고르는 법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걸 사는데 고객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모델 넘버를 외우는 겁니다. 네. 그걸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35개의 상품을 프린터기에 맞게 잉크를 고른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프린터기의 모델명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맞는 잉크의 이름도 알아야 되니까요. 네. 그걸 찾아내기는 생각보다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의 옵션과 이미지의 나열이 됐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어지럽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유입은 되게 많은데요. 고객이 구매를 안 해요.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 한번 볼까요? 혹시나 해서 옵션의 이름이 다르고 상세 설명의 이름이 다르고 선택 리스트의 이름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고를 수 있어요, 고객이? 못 고르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세 개는 지금 추세에서는 전부 다 통일되게, 그리고 순서 배열도 옵션의 순서와 선택 리스트의 순서와 상세 그 설명의 리스트의 순서가 동일하게 나와줘야 고객이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측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거죠. 좌측에 카테고리가 있는 거. 웹에 딱 들어가면 좌측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건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이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여기를 가나 템플릿이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판매자도 어떻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봤는데 다 달라. 그럼 고객은 선택을 이제 못한다라는 게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 중에 아까 옵션이 맥스로 차 있다라고 하는 상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선택형을 할까 두 개 조합형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선택형은 50개, 조합형은 200개. 어차피 저한테는 상관은 없어요. 20개, 200개 안에만 채우면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0개를 나열하는 게 오히려 고객이 이렇게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 선택형으로 딱 등록해 놓고 옵션 이미지 매칭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 이제 매칭이라는 게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옵션의 개수와 이미지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매칭을 할 때 개수별로 딱딱 1대1 비율로 맞춰줄 수 있는데, 제가 10개를 해놓고 이미지가 상세 설명이 몇 개인 거예요? 아까 3개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베이비, 브레이크, 갱스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니까 나중에 매칭을 하려니까 10개 중에 3개만 하고 나머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형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얘가 나오게, 이런 식의 방식으로 바꾸니까 매칭을 어디다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베이비에 하나, 브레이크에 하나, 그다음에 갱스터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아래 내렸을 때 매칭이 아까 안 뜨는 것 같아갖고 안 뜨죠, 그렇죠? 매칭을 해놨는데 하면 여기에 베이비라고 해서 선택바 뜨고 클릭하면 색상만 4가지가 딱 나오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단에다가 맞춰주는 매칭이 나한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제 상품 등록을 하실 때 매칭까지 생각하셔서 옵션의 개수가 이 정도가 되니까 나는 상세 페이지를 몇 개를 만들어야겠다. 이거를 색깔별로 나열하기 시작하면 페이지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주시고 모델에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 그죠? 품질지수 적용 상품과 미적용 상품의 비교인 건데, 아까 보셨던 이제 베이비 핑크 옐로우라고 하는 단품 상품 혹은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은 품질 지수를 710점을 받은 거죠. 그쵸? 근데 그 아래 보니까 이제 옵션에 뭔가 갭이 생긴 추가 금액이 발생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품질 지수를 610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품질 지수 100점은 몇 페이지 정도 차이가 날까라고 할 때 뭐 가장 첫 번째 따져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100점 차이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100점의 몇 퍼센트의 비율이 점수에 포함이 될까에 대한 어떤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제 상품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옥션으로요. 옥션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한 34%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점인 거예요? 34점이죠. 그렇죠? 내가 한 개의 물건을 팔았을 때 몇 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34점이라는 갭이 등록 기준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얘를 따라잡을 때까지 무조건 물건을 몇 개를 팔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품질 지수를 높게 받았을 때 리스팅에서 상위에 나옵니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점수 계산은 아까 34점 정도 된다고 그랬고, 그럼 노출 순위는요? 품질 지수를 막 적용한 사람들이 있고 적용을 그래도 좀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100점 기준이지만 더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갭 차이가 더 나기 때문에 리스팅은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한 3페이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면 100점 정도 차이면. 그래서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생겨난다라는 거고요. 그럼 내 상품의 위치는 그 사람보다 어디 있는 거야? 네, 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포커스를 달고 프리미엄 달고 나도 포커스 달고 프리미엄 달았지만 점수 차이 갭이 그만큼 생겨나는 거니까 나는 뒤로 밀리고 이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 등록을 해봤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왜 이렇게 낮지? 라고 하면 뭐 다른 항목도 다 점검해 보실 필요 있지만 지금은 가장 첫 번째로 품질 지수를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품 품질 점수란 G마켓 옥션은 PC 환경과 모바일 환경에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를 만들었다. 상품명 가이드, 상품 이미지 가이드, 주문 옵션 가이드, 상세 설명 가이드 4가지로 구분되어지며 각각의 배점이 있어 G마켓 옥션에서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될 항목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오늘 여기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4가지의 항목을 잘 읽지 않으셨던 분들이 오셨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교육은 매뉴얼을 읽지 않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보시라는 건 아니에요.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보시라는 건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매뉴얼 정도는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궁금증과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네, 뭐 센터로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오셔갖고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기준인가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클릭해 보신 다음에 네, 하나하나 좀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 뒷배경이 하얘야 되고 상품이 몇 개만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이미지의 배열은 왜 그렇게 돼야 되고 뭐 상품명에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만 그냥 알고 계셔도 다른 몰에서 판매할 때도 굉장히 네, 유용하게 쓰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웹에서 잘 보여지는 것들이 뭔지를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품 품질 점수 항목별 점수라고 해서 이것만 하고 잠깐 쉴 텐데 크게 이미지 영역과 그리고 주문 옵션이라고 하는 2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위에 이제 기획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판매자 경쟁사 분석을 통한 상품 개수와 이미지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예를 들어서 단품 상품이 그리고 추가 금액을 구성하지 않은 0원짜리 옵션만 설정해 놓은 상품이 점수를 더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그러면은 이거를 추가 금액을 하나도 발생시키지 않고 이런 상품만 가져와서 등록할래. 이 생각을 딱 가지는 순간에 판매량은 또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카테고리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이라고 하는 어떤 구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단순히 이 정책이 그러니까 그거에 무조건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은 약간 판매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판매자 분석을 하시고 상품이 상위 판매자 기준이요. 상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상품의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상품의 개수와 이미지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상품의 개수가 막 이만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상세 설명 하나의 길이 아까 135개 무한이급 하시는 분 그분은 700에 한 350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몇에 몇을 썼을 때 내가 이 상품의 총을 9만 픽셀 안에 형성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 스케치 정도는 해보시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길어지지 않으려면 고객이 궁금해하는 사진을 잘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의 구도라고 하는 이거 역시 판매자 분석을 해보면 아, 사진 이렇게 찍으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카테고리와 상품명 25자에 들어갈 내 상품명 키워드와 카테고리겠죠. 맞나요? 이거는 품질 지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거겠죠. 카테고리 정확도를 안 맞추고 품질 지수만 100점 받았다고 해서 상위 리스팅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정확도를 맞추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품질 지수 점수를 만점을 받아서 네, 등록을 최적화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상품 등록 최적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해둔 이후에 이제 이미지 쪽에 이런 것들을 맞추시고 네, 주문 옵션을 이런 것들을 좀 맞춰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1교시는 이렇게 하고요. 2교시 때 10분 쉬시고 2교시 때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